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만, 아동 양육시설이나 노인 양로시설, 또 뭐 장애인 재활시설과 같은 이런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집에서 살면 거택보호 대상자, 또 시설에서 살면 시설보호 대상자라고 하고, 사실은 과거의 복지제도는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꽤 많은 복지급여를 줬지만 집에 사는 사람에게는 별로 복지급여를 많이 안 줬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 못지않게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도 주고 있죠. 특히 장애인 분야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밖에 나와서 자립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국가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자립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또한 지금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복지급여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생계급여 수급자 수준의 사람이 집에서 산다. 그러면 생계급여를 받고 의료급여를 받고 이제 그러는데 시설에서 산다면 사실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직원 인건비라는 것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준에서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지원한 금액의 처분권,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가 통장에 올라왔다. 그 통장의 처분권이 그 수급자에게 있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동 양육시설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그 돈의 처분권은 나의 아동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양육시설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동 양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장이 책임을 지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생활 가정의 경우에는 지원을 해줄 때는 아동 몫으로 주면서 사실상 이 공동생활 가정의 시설장에게 아동 몫으로 준 돈까지 어떻게 썼는지를 정산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매달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해줬다. 그러면 돈을 통장에 제대로 전달했는가만 보고 끝내는데, 공동생활의 가정에 살고 있는 아동은 그 지원해준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까지를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지원 기준에도 좀 차이가 있고 이렇게 지원금의 정산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